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죠. 그러니까 원래 미니 총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비교적 싱겁게 치러질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1번지라는 종로를 포함해서 전국 5곳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민심을 좀 제대로 보여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종로 여기 포함해서 3곳의 공천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텃밭인 대구 중남구 여기 무공천을 결정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사실상 김이 좀 빠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5곳 중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공천을 할 곳은 서울 서초갑이 유일합니다. 근데 이곳이 워낙 보수 야당의 텃밭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오겠다는 사람도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만 지금 공천 경쟁이 치열하죠. 공천 신청을 10명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정 지역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제가 이제 워낙 오래 살았고 모든 선거를 다 지켜본 결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느새 제가 43년째 살고 있는데 다들 이곳을 보수 야당이 누굴 데려다 놔도 뭐 속되게 말하면 막대기를 꽂아놔도 이기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뭐 지역 주민으로서 뭐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이번 국민의힘 공천 신청에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인지도가 매우 높은 여성 정치인들 4명이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도전을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길래 왜 또 여성 정치인이 주로 맡아야 되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높다 뭐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잠시 이 지역의 정치적인 개요를 좀 보자고 한다면 서초구는 이제 1988년 강남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이제 서초갑, 서초울 지역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까지 대표적인 정치인을 들라면 2명이 있는데요. 박찬종 전 의원 그리고 이해운 전 의원인데 박찬종 전 의원은 여기서 2번, 이해운 전 의원은 3번 당선이 됐습니다. 요즘 세대는 좀 낯설지도 모르겠지만 1990년대에 무소속 박찬종 전 의원의 인기는 뭐 대단했죠. 뭐 무준재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 뭐 이렇게 대중적 인기가 높았고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곳이 원래부터 보수 야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지역, 이게 아니고 또 여성 정치인을 선호하는 지역,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까지는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을 한 분들이 박찬종, 최병렬, 박원홍, 뭐 이렇게 나이 지긋한 남성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2004년 17세 총선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야당인 한나라당이 만 39살의 신인 여성 후보를 공천을 한 거죠. 이해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약간 좀 갸웃할 만도 한데 지역 주민들이 뭐 이제 참신하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밀어줬습니다. 뭐 17대 국회가 워낙 여성도 많이 들어왔고 초선 의원 많이 들어왔고 절반 정도가 한 3040 세대였습니다. 뭐 이런 좀 트렌드를 잘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역이 뭐 이제 야당의 텃밭이다, 여성이 유리한 지역이다 이런 게 없었는데요. 근데 18대 총선에서 이해운 후보가 75.01%를 득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이제 실시되고 나서 서울에서는 이제 최고의 득표율이었던 거죠. 이러면서 여기가 보수 야당의 텃밭이다, 여성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 분위기가 2010년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조은희 서울 정무부시장이 최초의 여성 민선 서초구청장이 되고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여기 출마하기 위해서 막 총력전을 펼치고 이해운 의원과 공천 경쟁 벌이고 이때 더불어민주당도 여성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이고요. 이분은 또 2016년 총선, 2018년 서초구청장 선거, 2020년 총선에 뭐 계속 출마했는데 낙선을 했고요. 또 2020년 총선에서는 이분하고 미래통합 윤희숙 후보 맞붙어서 윤희숙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10년간은 이 지역에서 사실상 뭐 중요한 후보는 여성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윤희숙 전 의원 자리가 비면서 여성 정치인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국민의힘 서초갑 조직위원장 공모를 했는데 당에서 최고위원인 정미경 전 의원 그리고 뭐 이제 인지도 높은 보수 여전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전희경 전 의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 두 분은 이제 서초와는 지역 연고가 없고 지난번 총선에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수원하고 정미경 전 의원 수원 아니죠. 그리고 전희경 전 의원 인천 여기서 출마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서촌의 여성 자리 뭐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면서 두 사람은 자천타천으로 이곳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은 뭐 최고위원이고 한 명은 원내대표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당내 라인도 좀 제대로 타고 들어오려고 했겠죠. 근데 지역 주민으로서는 조금 뭐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초가 왜 여성 자리냐? 왜 맨날 전략공천이냐? 왜 맨날 낙하산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물론 꼭 지역 연구가 있어야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궐선거 같은 게 있으면 당으로서는 전략공천을 하는 것도 정당 정치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매우 심란한 거죠. 여기 지금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건축 아니면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강남구보다 좀 재건축이 좀 진척이 빠르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 제일 높은 평당 1억 넘는 뭐 아크로릭 뭐 이런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또 파헤쳐진 재건축 지역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안이 많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지역 보시면 지금 몇 개월째 국회의원도 없고 구청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이 어디를 호소를 해야 될지 도저히 뭐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이 지역의 정치인들, 지역 주민을 위하기보다는 사실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 이제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야당 텃밭이니까 내가 나가면 되겠어라고 몰려드는 그런 현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아파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3040 민주당 지지자들, 촛불세 이런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부터 그 야당 지역,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이곳을 진정으로 텃밭으로 생각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민심 제대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제대로 못하면 이 지역의 많은 유권자들이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에서도 좀 등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걸 좀 꼭 알고 좀 정당 정치에서 공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